저는 지금 머니앤웍스라는 이제 브랜드명을 가지고 돈하고 직업에 대해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좋고요. 네네.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고 성공하신 삶인 거죠. 지금이 세일즈란 정보 수집이다라는 생각이 올해 많이 들고 있어요.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그냥 고고로 가면. 고고로 가면. 내가 해냄! 내가 해냄! 네. 그러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거고, 또 네. 대표님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과 좀 더, 좀 차별화. 내가 그분들보다 훨씬 낫다는 걸 하기 위해서 대표님한 전략? 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탁월한 외모? 우리 별명이 공유라고 뭐 제가 들었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 공유가 아까 그러니까 나눠줘서. 공유. 나눠서 공유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오늘 처음으로 알았는데, 저는 외모가 공유 스타일이다 싶어서 공유라 들었는데, 나눠준다. 큰일 납니다. 네네. 나눠줘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만의 차별화된 전략. 고객사든 아니면 또 뭐 파트너든 네. 경쟁과 다른 분들과의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 브랜드잖아요. 네네. 공유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런 전략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B2B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흉내만 낼 수 있는 거긴 한데 네네. 제약 영업하고 의료기기 영업을 하게 되면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집무실, 그들의 연구실, 그들의 진료 공간, 네네. 그들의 진료 공간에 가보면 사진이 어떻게 붙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이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기술을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스눕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스눕? 스눕. 아,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되게 멋있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우리 명탐정 네네. 셜록 홈즈는 딱 네. 보자마자 저 사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 아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해서 심지어 영업할 때는 저희는 1비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1비 가지고 뭐 기타주를 같이 사다 드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어쨌든 관계를 형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B2B 영업하는 분들은 다 회의실에서 하게 되니까 네네. 그 사람들하고는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방법은 뭔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소지품이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빚을 지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뭘 빚지게 하려고 그러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관찰을 잘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관찰이 또 관심이 되고 네. 또 그렇게 되는 거니 관계가 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하는 거. 네. 관찰, 관심, 관계? 네, 제가 스리관이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 더 붙인다면 관점. 네, 관점. 제가 이걸 주로 저도 강의하는데 대표님과 동일한 그런 걸 하니까 네. 쓰셔도 됩니다. 포관이라고 저는 4가지간 이렇게 사관이 나은 거 같아요. 사관, 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찰. 여러분들 그 대표님께서 추천한 책이 스눕이라는 책인데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이 어떤 영업사원들은 그 차를 사러 오시면 제일 먼저 차를 발레 파킹을 시켜준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뭐 흙이 있는지 등산화가 있는지 아니면 골프채가 있는지 그걸 보고 맞아요. 거기에서 실마리를 얻고 네. 이제 그 관계를 풀어간다. 그렇게 하는 거. 역시 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고객, 관점, 고찰, 관심, 네. 관찰 이런 말씀하시면서 역시 세일즈 잘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일즈 하시면서 되게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언제 좀 힘들었고 또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들 우리 해내미들한테 하시면 지금 아마 많은 또 세일즈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일즈 프로세스들을 보면 뭐 8단계니 6단계니 7단계니 뭐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근데 해외에 있는 세일즈 프로세스들을 보면 항상 오브젝션 핸들링이 항상 있어요. 네, 반대 처리. 네, 반대 처리, 뭐 네. 거절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네. 제가 막상 영업을 할 때나 막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거절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올해 선배들이 찬호나 네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네 상품이 거절당한 거고 우리 기업의 네네. 상품이 거절당한 거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냐 그런 말들을 듣고 나니까 좀 힘이 그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말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처리하다가 또 예전에 이거 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100번 거절하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또 있었고 네네. 그 책 되게 그 다큐멘터리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뭐 그 거절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야 돼. 좀 앞으로 나가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한테 방향을 많이 바꿨던 것 같고 보험 영업을 할 때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제일 현실감을 제일 많이 봤던 게 그런 거였는데요. 보험 영업할 때 리크루팅 하고 싶어하는 팀장이 리크루팅 가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학생회장들은 왜냐하면 네. 네트워크가 넓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그만둬요. 보통 3번,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해보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해봤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애들이 학생회장 될 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 자기들의 리그에서 승승장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리그에 승승장구였는데 그렇게 만난 친구들은 다 자기 말을 따라줬는데 이제 내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거 결국 10만 원짜리인데 하면서 이거 이렇게 너 내밀면 당연히 사인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내가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와서 진짜 막 표정이 막 썩어 있어요. 그렇게 3번 당하면 그만두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절에 대해서 내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 받은 사람이 2등 한번 해버리면 상처받는 것처럼 그런 거 전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힘들 때 반대 처리나 고객의 거절에 대해서 그걸 잘 헤쳐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잘 극복해왔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거절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잘 극복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견디고 시간 지나고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하기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직장 생활 때는 그거를 완벽하게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거절을 당해봤자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다 져야 돼요. 근데 내가 개인 사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버려도 되고 뭐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데 직장인 때는 지금도 한숨 나고 당연히 뭐 영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유성 10대 없으시면 영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팠어요. 그냥 옵션이 적은 상태에서 네. 견디고 상처받고 이겨내고 네, 또 출근하고 책으로 뭐 해결한다 말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혼자 사람마다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르고 또 다른 방법. 그래도 그럴 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누구와 동료와 함께 얘기도 하고 술도 먹고 아니면 또 운동도 하고 이런데 그런 중에서 그렇게 푸는 방법은 없었나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이게 나이대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대학생 때나 20대 초반 때, 20대 중후반 때까지만 해도, 네. 20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뭘 하면 해결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첫 번째 직장 때부터는 숨더라고요. 동굴에 들어가더라고요. 조용한 가서. 계속 조용한 데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거부하고 오히려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자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것도 지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스스로 공부하는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마음의 정리가 되거나 또 혼자 스스로 내면의 그런 게 좀 정리가 됐을 때 그렇게 정리가 그게 오히려 또 나중에 보면 또 내면의 힘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즈들이 많이 힘들고 상처도 받고 또 어떤 옵션이 없어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은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걸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갖춰야 될 태도는 마인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진짜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 별로 이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하는 거죠. 왜 보통 우리 화장실 가서 남자들 서 있으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슨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뭔 말이야 싶지만 결국에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해결되고 어떻게든 수습은 되니까. 수습은 되니까 이것 또한 결국 지나갈 텐데 아니면 오히려 저한테 현실적으로 도움됐던 말은 결국엔 돈과 시간이 해결한다. 결국 돈과 시간이 해결한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한 것 뿐인데 어떻게 돈만 유통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저한테는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과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돈이 해결해 줄 돈이 해결해 줄 거다.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돈이 있으면 또 시간을 살 수도 있고, 맞아요. 시간이 있으면 또 돈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솔직한, 정말 우리
와닿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은 좋은 얘기만 하는데 조찬원 대표님은 이제 여러 군데 하면서 진짜 솔직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일즈들이 뭐 아까 방금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지식, 기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이건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산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아예 다 바꿔가면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가지 알겠는 건 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전문화가 되도록 공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네. 없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준까지 갖추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빠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고, 스킬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전문가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면, 이거는 4년, 6년, 8년이 걸리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왜냐면 그거는 다 해당 부서들이 있는데, 전문 부서들이 네. 있는데, 그냥 그 전문 부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세일즈를 지식, 기술, 태도로 따지면 네. 기술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한 쪽인 것 같고 그럼 기술 쪽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강점 중 하나는 뭐 말이 좀 그렇지만 전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공부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오, 네. 핵심을 빨리 잡는 편이라서 상품에 대해 가지고 핵심 포인트는 빨리 잡고 가는 게 저의 스킬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을 되게 잘 부려요. 분명히 지가 사원인데 대리를 부려요. 네. 참 재밌는 애들이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걔들을 참 이게 잘 쓰는 네네. 거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자신의 스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거다. 네. 주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거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세일즈들도 리소스 활용하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잘 활용하는 거. 네. 네. 강점도 많이 강의하시지 않나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네. 강점 강의 네. 수업을 들었고 한두 네네. 번 정도 해봤습니다. 네. 본인의 강점은 탑5로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 탑5의 핵심 테마들을 보면 다 네. 효율하고 네. 지식하고 네. 매력이라는 키워드가 보통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영업 강의를 하고 있으니 영업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효율이니까 오히려 싸움이 나더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싸움이 나더라도 네네. 난 결과를 이루는 데 가장 특화된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습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기는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간종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지만 앞에서는 효율을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쪽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랬었는데요. 나중에는 되니까 오히려 효율을 위해서 사람을 잘 안 활용하려면 적을 만들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걸 올리지 못해도 내려놓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극효율층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을 보게 되는 네네.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네, 그렇군요. 네, 효율.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또 관계도 중요하고, 네. 사람을 중시하는.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중요한 가치나 또 그런 게 달라져서 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껴지는데요. 네. 그 많은 후배들, 세일즈 전문가, 더 잘 세일즈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현업에 있는 지금 동료 후배들에게 우리 대표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쭉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이제 오면서 이제 후배가 전화가 하나 왔어요. 네네. 저는 아까 머니앤웍스라고 했으니까 재무설계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친구가 그 재무설계에 대한 지식은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와요. 네.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아는 거랑 잘 전달하는 것도 다르니까. 다 다른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공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교육에서도 네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서도 처음에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테스트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공감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데 네. 그 공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무설계 교육에서의 공감을 한다면 그 교육을 주는 사람이 20대인지 근데 20대는 사실 너무 격차가 크니까 이때 중반인지 후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재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영업으로 따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객 고찰이라고 말드렸던 것처럼 고객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고객이 그러면 진짜 뭘 원하지?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힘든 게 막 영업이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고객도 힘들지 않을까 하시면 되게 오지랖 같아서 너무 싫은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고객한테 먼저 공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고객의 아픈 부분을 해결해 주거나 고객의 힘든 걸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쓰기 마련이죠. 네, 우리도 진짜. 사실 배고프니까 해결하려고 돈을 쓰는 거고 네네. 뭐 기분 좋으려고 뭐 그거 하는 거고 다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을 공감해 주고 하는 거 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고객의 힘든 부분을 공감해 주라. 네, 그 부분 아주 앞에 얘기했던 고객 관찰, 고객 고찰 뭐 이런 얘기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